안녕하세요. 이웃집 김타로입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달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앞날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주제부터 말하고 시작할게요. 오늘의 주제, 이 사람만 피하면 인생이 풀린다. 사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적당히 거리를 두고 얼굴 붉히지 않는 채로 그냥 좋게 좋게 지내잖아요. 하지만 오늘 타로 카드를 통해서 알아볼 사람들은 내 주변에 있으면 나에게 아주 악영향을 끼치는 상극의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변에 뒀어도 안 돼요. 직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안 좋은 기운을 계속 나에게 보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타로 내용 꼭 기억해 두시고 앞으로 인간관계를 맺을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총 4종류의 카드가 준비되어 있고요. 10초 정도의 시간을 드릴게요. 조명 때문에 2번, 3번 카드가 반짝거린다는 의견이 있어서 잠시 메인 조명을 끄고 카드 선택의 시간을 갖고 불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불이 꺼지면 카드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 카드부터 해석 진행할게요. 삐딱하죠? 한 장만 더 뽑아볼게요. 네, 총 4장으로 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분이 꼭 피해야 하는 인간 유형이에요. 일단 5번 칼 카드가 나왔고요. 다음에 10번 칼 카드, 그리고 이어서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1번님이 꼭 피해야 하는 인간 유형은 아마도 나에게 엄청나게 큰 상처를 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아주 큰 실수를 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실수를 하는 사람들을 계속 곁에 두면 안 되겠죠. 자, 제가 카드 해석을 좀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5번 칼 카드. 자, 일명 이건 패배자 카드라고도 합니다. 지금 한 남자가 좀 비열하게 웃고 있죠. 앞에 있는 남자. 다른 2명의 남자는 칼도 떨군 채 등을 보이며 뭔가 좀 기운이 푹 빠져 보입니다. 지금 이 3명의 사람은 사실 친구 사이였어요. 하지만 지금 좀 비열하게 웃고 있는 이 녀석이 친구들 뒤통수를 때린 거야. 배신을 때린 거죠. 배신으로 상대에겐 패배감을 주고 또 상대방의 칼을 뺏었죠. 보상으로 얻은 그런 내용의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패배자 카드라고도 불리고 일명 배신 카드라고도 불립니다. 친구였다가 뒤통수를 치는 경우 사실은 말 그대로 지금 뒤통수를 맞은 거거든요. 어떻게 뒤통수를 때린 친구를 그러니까 막 저 친구는 뒤통수를 때릴 거야 이런 거를 미리 구분하고 좀 막 저 사람 뒤통수 때릴 것 같으니까 멀리 해야지 이럴 수는 없어요. 그 정도면 뭐 자신의 미래를 지금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타로 카드를 볼 필요도 없겠죠. 여튼 좀 보통 뒤통수를 때리는 사람들은 좀 그 생파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랫동안 알고 지내고 내가 좀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이 좀 대부분 그렇게 뒤통수를 때리더라고요. 너무 오랫동안 알고 지내서 사실은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좀 뒤통수를 맞곤 하잖아요. 그렇게 배신을 당하고 나서 보면 10번 칼카드. 엄청 상처를 받는 카드가 나왔어요. 지금 한 남자가 등에 칼이 10개가 꼽혀 있고 지금 그 쓰러진 거 보니까
이 남자는 당연히 좀 죽은 것 같아요. 칼을 10개나 맞았는데 안 죽을 수가 없겠죠. 이건 뭐 지금 더 설명할 것도 없이 엄청난 상처를 얘기합니다. 진짜로 뼈 아픈 상처예요. 자, 가까운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고 큰 상처를 받는다. 사실 되게 간단한 인간관계가 될 거예요. 그렇게 나한테 배신을 때리고 뭐 연인이건 가까운 친구건 내 뒤통수를 후려갈긴 그 사람이랑 다시는 안 보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문제는 그런 사람이 혹시나 다시 한번 잘 지내보자고 다시 손을 내밀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보시면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왔어요. 자, 이 카드는 말 그대로 운명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보시면 이게 동글동글한 게 지금 바퀴 모양이죠, 바퀴. 그래서 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돌고 돌아서 다시 만난다는 재회의 의미도 있는 카드입니다. 즉, 이 사람과의 관계가 상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죠. 원래 이렇게 큰 실수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남 뒤통수 때린 사람들은 굉장히 경솔하고 남을 배려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자신이 한 그 배신, 그 실수가 어느 정도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는지, 상대방이 어느 정도 상처를 받았는지 전혀 몰라요. 그냥 내가 조금 실수를 했구나. 요 정도로 생각합니다. 진짜 대다수의 경우 그렇게 아주 뻔상이야, 뻔상. 이렇게 상처 주는 사람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안 받아주면 되는데 요런 분들, 지금 우리 1번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착한 게 문제예요. 너무 착해서 또 그 사람을 받아줍니다. 왜 받아줄까요? 이런 건 좀, 그 사람과 오랫동안 좀 지내왔던 것 때문에, 그렇게 같이 지내던 그 시절, 그 생활, 그런 것들이 너무 익숙하고 습관처럼 좀 다시 만나고, 습관처럼 다시 뭐 이렇게, 잘 지내버리는 거야. 하지만 좀, 그 옛날 말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 쉽게 안 변한다고요. 예. 요런 스타일의 사람들, 아주 배신 때리고 친구나 가까운 연인에게 상처 주는 이런 사람들은 절대 더욱더 잘 안 변합니다. 그렇게 배려 없는 친구는 또다시 똑같은 실수를 할 겁니다. 정말 지난번 실수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배신을 때리면 또다시 나는 상처를 받죠. 하지만 이게 웃긴 건 한 번 받은 상처보다 똑같은 상처를 한 번 더 받으면 뭔가 지난번보다 좀 덜 아프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옛날에도 이런 말 있잖아. 선생님한테 매를 맞아본 사람이 잘 맞는다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물론 요즘 학교는 체벌이 없죠. 근데 나 때는, 그렇죠. 나 때도 체벌은 없었습니다. 잘못 말했으면 제가 굉장히 옛날 사람이 될 뻔했는데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체벌 따위는 없는 국민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다녔거든요. 여튼 그 한 번 이렇게 상처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걸로 상처를 받으면 뭔가 그 아픔에 익숙해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또다시 이 사람이 다시 잘해보자, 잘 지내보자 손을 내밀면 다시 좋아지는 관계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면 그런 상황이 무뎌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제가 한 장을 더 뽑아보겠다고 해서 이게 추가 카드 한 장 더 뽑았잖아요. 이게 뭐냐? 한 소년이 두 개의 동전을 들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떤 걸 선택할지 몰라서 뭐 이것도 들어보고 저것도 들어보고 하고 있지만 쉽사리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민이 계속 이어진다. 어떻게? 이 띠 모양처럼, 메비우스의 띠 모양처럼. 그래서 이게 메비우스 카드라고도 불립니다. 지금 말했던 상황, 무슨 상황이죠? 배신을 때리고 난 상처를 받고 다시 한번 잘 지내보자 그러고 관계가 좋아진 상태에서 다시 배신을 때리고 난 상처를 받고 다시 한번 잘 지내자 그러고 관계가 좋아졌다가 다시 배신을 때리고
이게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 메비우스의 띠처럼. 그런데 사실 좀 이렇게 한번 그러니까 서로의 신의 믿음이 무너진 관계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이 사라진 관계에서는 참 흉터가 남는 상처 같아요. 그런 관계는 상처가 아물었다고 생각하죠. 본인은 안 아프니까 이제는. 하지만 언제나 그 자리에는 흉터가 남아 있는 겁니다. 흉터가 남아 있는 상처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 1번님은 어떻게 되냐? 과감하게 끊어내셔야 돼요. 처음 그렇게 뼈아픈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는 단 한 번의 기회도 줘서는 안 됩니다.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용서해주면 안 돼요. 그냥 바로 빠이빠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인생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그래 내가 우리 1번님한테 했던 것처럼 다시는 그런 실수는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진짜 사무치게 아주 그 기억 속에 각인시켜줘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땐 1번님이 워낙 착해서 걱정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다시 만난다는 거거든요. 근데 절대 이 사람을 이렇게 큰 상처 주고 배신 때리는 사람을 곁에 두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한번 잘해보자 이런 거에 대해서 넘어가면 안 돼. 다시는 안 그럴게. 그땐 정말 미안했어. 그럼 이런 아픔을 또 겪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내 뒤통수 때리는 가까운 사람. 그 사람이 다시 한번 잘해보자고 용서를 빌더라도 절대 받아주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나에게 뼈아픈 상처를 주는 사람과는 철저하게 빠이빠이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빠이빠이야. 나쁜 새끼다 이거. 이 삐리리 같은 자식. 꼴도보기 길네. 저기다 던져버려야지. 자, 좀 약간 이런 경우로 보면 약간 열이 올라서 죄송합니다. 너무 좀 흥분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다잡고 2번 2번 분 타로 리딩 시작할게요. 자, 2번 분 자, 2번님이 꼭 피해야 하는 인간 유형이에요. 인간 유형. 이런 사람 꼭 피해야 된다. 그래야지 내 인생이 잘 풀린다. 자, 먼저 퀸 오브 완즈 카드, 그리고 더풀 카드, 그리고 6번 펜타클 카드가 나왔어요. 재밌는 카드 조합입니다. 제가 이 카드를 딱 보자마자 내 친구가 딱 이런 친구가 있었거든요. 이런 친구 진짜 골치 아픕니다. 근데 이거 저 스스로도 좀 반성해야 되겠네요. 나부터도 이런 사람을 좀 멀리 하지 못하면서 내가 누구한테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런 사람을 멀리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지 참 저 스스로도 지금 이런 친구를 곁에 두고 있는데요 말이죠. 죄송합니다. 저도 그 친구 멀리 해야겠네요 진짜. 그 친구는 내가 이 타로 채널을 하고 있다 그래도 아마 구독도 안 눌렀을 거예요. 그만큼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자, 설명해 드릴게요. 자, 2번님이 꼭 피해야 하는 인간 유형이 어떤 사람이냐? 오지랖 심하고 눈치 없는 사람입니다. 자, 제가 무슨 얘기인지 카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설명 시작할게요. 자, 먼저 지팡이를 들고 있는 여왕 카드가 뭐냐? 자, 타로 카드에서 지팡이는 일을 의미해요. 자, 여왕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저냥 적당한 일이 아니라 조금은 굵직한 일. 일의 양을 따졌을 때도 상당한 양의 일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일 때 요 카드가 나와요. 예를 들어볼게요. 회사 동료가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좀 일 좀 도와달라 그래서 내가 그 회사 동료의 일을 도와줬어요. 일도 엄청 많은 건데 겁나게 많은 일을 내가 도와줬어. 근데 어때요? 그 일이 끝나면 내가 열심히 그 친구를 도와줬다고 회사에서 나에게 보너스를 준다거나 월급을 올려준다거나 아니면 인사고과에 도움을 줘서 승진을 시켜준다거나 전혀 도움이 된다거나 하지 않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을
그냥 말 그대로 내가 진짜 오지랖을 부려서 괜히 도와준 거예요. 그죠? 그런 일을 얘기할 때 나오는 카드예요. 오지랖. 그래서 이 카드를 일명 오지랖 카드라고도 불립니다. 분명 지금 2번님 주변에 이런 오지랖 심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누가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오지랖 심한 사람들은 어떻죠? 대체로 눈치가 없어요. 센스도 없고 눈치가 없어. 되게 바보 같아요. 요 두 카드의 조합이 딱 그거예요. 보면 더 풀, F니까 풀, 더 풀. 말 그대로 바보 카드입니다. 뭐 이게 뭐 순수함, 홀가분한 여행이라는 뭐 좋은 의미의 카드도 있지만 오늘의 주제는 내가 멀리해야 되는 사람, 꼭 피해야 하는 인간 유형. 그래서 지금 이 두 카드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를 짚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에 오지랖 카드와의 조합으로 볼 때 요 카드의 의미는 여기에서 진짜 말 그대로 바보, 눈치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나왔는 것 같아요. 자, 오지랖 심하고 눈치 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뭐 일단은 뭐 굳이 안 해도 될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 뭐 굳이 안 해도 될 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오랜만에 만났어. 오랜만에 만났는데, 야, 너 피부 왜 그래? 나 이마랑 코 옆에 주름이 뭐야, 그게? 야, 너 피부 관리 안 해? 어? 야, 살도 찐 거 같은데, 살? 야, 살 빼. 너 그렇게 살찌면 저기 성인병에 얼마나 노출되는 줄 알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오랜만에 만나서. 아니, 누가 몰라? 누가 모르냐고. 살찌면 성인병에 노출되는 거 누가 모르냐고. 그죠? 옛날보다 혹시 체중이 불어났으면, 너보다도 내가 더 잘 알지. 매일매일 체중이 올라가 보고 거울을 맨날 보는데, 뭐 피부가 뭐 안 좋아졌다, 푸석푸석해졌다면, 매일 거울로 내 얼굴 보는 내가 더 잘 알지. 뭐, 너가 잘 알아? 굳이 그걸 와서 걱정해주는 척 하면서 눈치 없이 말합니다. 나는 안 그래도 좀 요즘 체중 불어난 것 때문에, 피부가 좀 푸석푸석해진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그 사람이 더 스트레스를 줘. 그 사람이 스트레스 줘서 피부가 더 나빠진다고요, 진짜. 그리고 이런 사람. 아주 눈치 더럽게 없는 사람이 진짜. 이런 사람이 내 친구 중에 아까 있다 그랬잖아요. 그 친구 내가 좀 잠깐 얘기하자면 옛날에 그 친구랑 다른 친구랑 싸울 뻔해서 뜯어 말린 적이 있는데 왜 그랬냐면 술자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술자리가 어떤 술자리냐면 제 친구가 그때 당시에 취준생이었어요. 지금은 뭐 회사 잘 다니는데 여튼 그때 당시에는 운이 없었는지 겁나게 취업이 안 될 때였어요. 그날도 아마 2차 면접이었나 뭐 최종 면접이었나 하여튼 거의 마지막까지 갔다가 떨어진 거야. 얼마나 우울합니까? 되게 우울한 상태에서 여친이랑 대판 싸우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거의 뭐 헤어진 정도. 잠정적으로 헤어진, 우리 생각할 시간을 가지자. 뭐 이 정도. 거의 뭐 헤어진 거죠. 그래서 그날 내가 위로해준다고 그 친구, 이제 그렇게 슬픈 친구랑 다른 친구 한 명 불렀어요. 친구 셋이서 만나서 소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겁나 눈치 없는 친구가 합류한 거야. 내 그 친구 뭐 나쁜 친구는 아닌데 너무 눈치가 없어서 그 친구를 그 술자리에 부르지 않았어. 혹시나 뭐 실수할까봐. 근데 어떻게 또 그렇게 술 먹는 눈치는 있는지 어떻게 찾아왔어요. 제 바로 찾아왔어. 찾아왔으면 이 친구가 오늘 어떤 상황인지 알면 친구를 위로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한다는 말이 그 친구는 그때 뭐 대기업을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뭐 연수원 갔다 와서. 자기가 최근에 취업했다고 회사 생활이 빡세다. 자기 딴에는 뭐, 나 회사 생활 너무 힘들어. 미치겠어. 회사 생활이 빡세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마지막에 또, 그래서 대기업이라서 초봉이 좀 세. 그 맛에 회사 다닌다, 진짜. 뭐 요지랄. 죄송합니다. 또 뭐, 같이 연수원 갔던 동기 중에 되게 제일 예쁜 친구랑 자기랑 분위기가 좋다면서 막 문자 내용 막 보여주고 막, 사내 커플이 될 것 같은데, 사내 연애하면 어떡하지? 요지랄. 죄송합니다. 예. 아니, 그 친구 앞에서 그러는 거야. 미친 거죠. 이건 완전 초상집에 와서 생일 파티 하는 거지. 케이크 들고 초상집에 와가지고 촛불 끄고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진짜 그때 나중에 술 취해서 그 친구가 막 그 친구랑 서로 싸우고 막 그걸 뜯어 말리고 난리였어요. 하여튼 뭐 이런 얘기까지는 하여튼 그렇게 눈치 없고 오지랖 부리는 애들이 있거든요. 요즘은 좀 서로 바쁘고 좀
그 친구가 그렇게 정이 많이 가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자연스럽게 지금 멀어져서 이제 연락은 많이 뜸하게 됐는데 주변에 꼭 이렇게 선 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특히나 우리 2번님은 이런 친구를 멀리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 카드 의미도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보면 6번 펜타클 카드가 나왔어요. 자, 이 카드가 보면 어떤 느낌이에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왼쪽 사람에게 지금 돈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 카드는 도움을 준다. 뭐 아니면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갚다. 뭐 이런 키워드가 있는 카드예요. 오늘 카드 조합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일 거냐면 도움이 필요할 때만 연락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일 것 같아요. 이렇게 오지랖 부리고 눈치 없는 사람은 그러기도 하겠죠. 지 도움 필요하면 아주 그냥 얼굴 뻔상 깔고 전화하는 거지. 뭐 이게 눈치 없는 사람이랑 좀 연계되는 그런 인간의 유형 중에 하나죠. 뻔상이다. 평생 연락 안 오다가 갑자기 뭐 돈 필요하면 딱 전화 와서 나 이래저래 해서 너무 힘든데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화를 하면 원래는 잘 지내? 요즘 어떻게 지내? 뭐 이렇게 안부라도 물어보고 나서 이제 좀 본론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보통은 다짜고짜야. 전화하자마자 바로 본론. 마치 나한테 뭘 맡겨놓은 사람처럼 나 이번에 무슨 가게 오픈하는데 좀 너 아는 저기 회사 동료들이랑 좀 데리고 오면 친구들 좀 데리고 오면 안 되냐? 좀 데리고 와라. 참나. 이 사람한테 뭔가 도움받은 일이 있으면 만약에 내가 예전에 뭐 신세진 적이 있으면 되돌려주는 차원에서 그런 부탁 들어줄 수 있죠. 하지만 지금 카드를 보세요. 카드를. 자, 카드를 보시면 어때요? 돈의 흐름이 한쪽으로만 흘러가고 있어요. 이 사람은 받지도 못하고 있죠. 이쪽으로만 돈이 들어가고 있죠. 그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야. 이 사람은 즉 만약에 도움을 준다면 그 은혜를 다시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란 겁니다. 상대방의 돈이든 뭐 예를 들면 뭐 재능이든 뭐 시간이든 뭔가 도움을 받으면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요청을 해야 돼요.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다 세상 살면서 내가 꼭 다시 갚아야 되는 빚이 되는 거거든요. 마음의 빚이 되는 거란 말이야. 왜냐하면 세상에 공짜가 없는 거란 말이야. 언젠간 다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간의 유형들은 뭐냐면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딱 용건이 만약에 끝나잖아?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으면 다시 연락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오지랖 부리고 눈치 없고 그냥 부탁을 그냥 밥 먹듯이 그냥 아주 뻔상으로 하는 사람들 있죠. 요런 유경. 이런 사람들은 특히 2번님은 2번님 인생에 있어서 단 1도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이런 눈치 없는 오지랖퍼 우리 2번님 인생에서 아웃시켜야 됩니다. 아주 멀리 거리를 두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웃시켜버리세요. 그래야 우리 2번님 삶이 더욱 윤택해질 겁니다. 아시겠죠? 나 이렇게 눈치 없는 거 싫어. 눈치 없으면 안 돼.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3번님 타로 리딩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예, 우리 3번님이 절대적으로 피해야 하는 인간 유형입니다. 자, 5번 펜타클 카드, 10번 지팡이 카드, 5번 컵 카드가 나왔네. 이거 한 장만 추가적으로 더 뽑을게요. 한 장만 추가적으로 뽑겠습니다. 2번 컵 카드까지 나왔네요. 일단은 우리 3번님은 궁핍한 사람을 좀 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궁핍한 사람. 여기서 말하는 궁핍은 뭐 실제로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정서적인 궁핍이나 빈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 막 힘들 수도 있는데 자신의 힘든 상황을 끊임없이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계속 나 힘들어 이렇게. 그런 사람을 우리 3번님은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됩니다. 마치 세상 모든 짐을 그 사람 자기 혼자서 짊어지고 있는 듯 끊임없이 주변 사람에게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죠. 예.
또 그런 사람들이 좀 모든 것에 좀 부정적이고 불평불만들을 쏟아내고 뭐 그렇거든요. 지금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지금 제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설명 시작할게요. 일단 두 카드를 한꺼번에 설명할게요. 두 카드 요 두 세트로. 자, 5번 동전 카드. 보시면 연인으로 보이는 두 명의 사람이 지금 눈밭을 걸어가고 있어요. 굉장히 옷이 좀 얇아 보여서 되게 추워 보입니다. 심지어 뒤에 남자는 다리까지 다쳐서 어때요? 목발을 짚고 있어요. 굉장히 힘든 상태다. 빈곤을 나타내는 카드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카드가 나오면 좀 경제적으로 힘들 때 많이 나오는 카드이기도 하지만 정서적으로 빈곤한 상태에도 자주 나오는 카드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0번 지팡이 카드. 자, 한 남자가 모든 지팡이를 끌어안고 버티고 있어요. 자, 타로 카드에서 지팡이는 1을 의미하는데 1이 10개, 지금 지팡이 10개니까 맥스입니다. 그걸 혼자서 다 끌어안고 있어요. 사실 혼자 다 안고 가기에는 무리예요. 몇 개를 좀 포기해도 되는데 굳이 짊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피해야 하는 인간 유형이에요. 자, 이 두 개의 카드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인간 유형은 세상에서 내가 제일 힘들다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투덜이지, 투덜이. 예. 자, 우리 3번님은 이런 유의 사람을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돼요. 자, 마치 모든 세상 일을 요 카드처럼 자기가 다 짊어진 것처럼 힘겨워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정말 조그만 일에도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누구 때문에 힘들고 어쩌고 저쩌고 진짜 세상 모든 일을 자기가 다 짊어진 것처럼 불평, 불만, 신세, 한탄, 하소연을 늘어놓습니다. 정말로 신기한 게 그런 안 좋은 얘기는 안 좋은 기운을 머금은 상태로 고스란히 우리 3번님에게, 그러니까 고스란히 나에게 전달돼요. 왜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주변에 있으면 진짜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부정적이고 힘들어하는 사람 주위에 있으면 귀신같이 부정적인 기운이 내 몸에 스며들어요. 좋은 에너지는 좋은 에너지를 끌어당기고 부정적인 에너지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당긴다는 끌어당김의 법칙 아시죠? 그래서 이런 류의 사람을 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카드. 5번 컵 카드는 뭐냐? 이렇게 신세 한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떠냐? 시야가 좁습니다. 이건 시야가 좁을 때 나오는 카드예요. 보시면 한 남자가 쓰러진 세 개의 컵을 보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죠. 타로 카드에서 컵은 감정을 의미하는데 그 감정의 컵이 쓰러졌다는 건 실망했다는 겁니다. 자, 이 카드는 일명 실망 카드입니다. 그런데 사실 보시면 뒤에 두 개의 컵이 멀쩡히 서 있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 이 남자는 실망했기 때문에 시야가 굉장히 좁은 상태다. 그래서 뒤에 멀쩡한 컵은 보지도 않고 실망한 컵을 보고 더욱더 크게 실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얘기하자면 남을 볼 때도 남의 장점보다는 단점만 보는 스타일인 그런 사람들 알죠? 그러니까 이게 쓰러진 컵이 단점이고 세워진 컵이 장점이면 단점만 그냥 그것만 파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 계속 어때요? 불평, 불만만 늘어놓습니다. 만나서부터 끝날 때까지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죠. 뭐 자기 직장, 일, 뭐 배우자, 연인, 가족 안 좋은 부분들만 얘기하고 단점만 짚어서 원망합니다. 그러면 딱 드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 이 사람 나 없으면 바로 내 욕하겠는데? 내 단점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걔는 뭐 어쩌고 저쩌고 또 그러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딱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 한 장 더 뽑았는데 요 카드 기가 막히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소통이 안 됩니다. 자, 2번 컵 카드는 소통을 의미해요. 컵은 감정을 의미하는데 그 컵을 두 연인이 서로 교환하고 있죠. 컵을 교환하고 있어요. 감정을 교환한다. 마음을 교환한다. 진심 어린 소통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이런 정상적인 소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은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게 정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이지만 이런 사람의 경우 자기 말만 들어주길 원해요. 남 얘기 들어주기 싫어. 나의 말은 귀 기울여주지 않고 자기 힘든 얘기, 자기가 남 욕하고 싶은 것만 막 늘어놓거든요.
전혀 정말로 3번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물론 가끔 뭐 남 험담 듣는 게 은근히 재밌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 재밌다고 곁에 두기에는 나에게 너무 안 좋은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존재이기 때문에 당장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요 사람이 있으면 인생이 좀 답답해질 수가 있어요. 당장 떨쳐내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4번분 타로 리딩 시작할게요. 우리 4번님이 절대적으로 피해야 하는 인간 유형입니다. 황제 카드가 나오고 데빌, 저스티스. 강력한 카드로 도배가 되고 있어요. 와, 이렇게 세 개가 연달아 나왔어요. 황제, 악마, 저스티스 카드. 세 장 다 메이저 카드가 나왔어요. 이렇게 지금 카드 조합이 나오기도 쉽지 않은데 대단합니다. 일단 황제 카드부터 좀 차근차근 설명할게요. 자, 이게 뭐 지금 저기 세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 좀 연결돼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지금 황제 카드는 좀 타로 카드가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총 78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좀 78장 중에 또 22장의 메이저 카드가 있어요. 좀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22장의 메이저 카드가 있는데 지금 메이저 카드 중에 하나가 우리 황제 카드예요. 메이저 중에 메이저. 왜 연예인 중에 연예인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메이저 중에 메이저예요. 단일 카드 중에서 아주 강력한 카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황제는 말 그대로 나라를 만든 사람이에요. 황제는 그 왕과는 다르죠. 왕은 자기 아버지가 왕이라서 보위를 물려받는 형태고요. 황제는 말 그대로 자기가 처음으로 나라를 만든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 이 황제가 지금 앉아있는 의자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 의자는 원래는 바위였어요. 바위 모양이죠. 그런데 이 황제가 직접 그 바위를 깎고 부시고 갈아서 거기를 차지하고 앉은 겁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그런 대단한 존재예요. 뭐 타로 카드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주인공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좋은 의미로는 지금 한없이 좋은 카드 중에 하나지만 오늘의 주제는 뭐야? 꼭 피해야 하는 인간 유형이에요. 내 인생이 풀리려면. 자, 이 카드의 단점을 찾아봐야겠죠, 그러면. 이 카드의 단점은 되게 보수적이고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강하고 굉장히 독단적이에요. 황제는 말 그대로 천상천하 유아 독전. 독전이 아니라 독존. 발음이 독전이 됐네요. 독전은 조진웅 나온 그 영화죠. 재밌게 봤는 영화인데 여튼 천상천하 유아 독존 그런 존재입니다. 즉 자기가 돋보이거나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못 배기는 성격의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리 중에 자기가 리더가 되지 않으면 또는 주목을 받지 못하면 난리가 나는 존재들이 있죠. 그런 친구 꼭 한 명씩 있어요. 뭐 요즘 사회는 또 다른 의미에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관종이라고 불리는 사람도 있죠. 관심종자. 사람들한테 나한테만 관심 가져줘, 내 얘기만 들어줘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존재를 좀 피하셔야 됩니다. 친구 중에 꼭 있어 진짜. 뭐 내가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나를 위주로 내 주위로 내가 태양이야. 내 주위로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야지 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물론 내가 내 인생에서 주인공인 건 맞지만 다른 사람 인생에서도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뭐 대화를 할 때도 뭐 다른 사람 이야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잘라서라도 자기 이야기를 하는 스타일.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입니다. 심지어 뭐 더 나가면 뭐 남의 인생까지 야 너 이렇게 저렇게 남의 인생까지 좌지우지하려고 막 달려듭니다. 이런 사람 피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어서 나온 거 더 데빌 카드. 뭐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악마입니다. 악마. 뭐 영화나 드라마 뭐 특히나 저는 미드를 자주 보는데 미드에서 많이 나옵니다. 악마 주제로. 자, 악마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악마는 대놓고 머리에 막 뿔을 꼽은 채로 막 거리를 활보하지 않죠. 인간의 몸속에 숨어 있거나 또는 인간인 척 행세를 하면서 누구보다도 착한 척 자신의 뿔을 감추고 있습니다. 그죠? 악마가. 특히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에게나 아니면 또 강자에게는 좀 한없이 낮은 자세로 친한 척을 하지만
자기보다 약한 사람이나 필요 없는 존재에게는 언제 그랬냐는 듯 좀 막 뿔을 들어 보이고 막 그냥 확 물어 뜯으려고 하는 존재가 이런 악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 언제나 존재하지만 좀 잘 구분해내기가 힘들어요. 언제 알 수 있냐? 그런 사람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언제 알 수 있냐? 바로 자신에게 있어서 을에 해당하는 존재. 그런 사람들을 상대할 때, 자기보다 약한 존재를 상대할 때 보면 알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볼게요. 흔들렸네요. 지금 악마 얘기하는데 흔들려서 개소름. 제가 건드려서 흔들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 을에 대한 그 약자를 대할 때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뭐 식당 갔는데 종업원이나 알바, 그런 서비스직에 계신 분들이 있죠. 아니면 자기 직속 부하 직원, 이런 사람 대할 때 막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알죠, 그런 사람들. 평소에 되게 젠틀한 척, 되게 매너인 척 하다가 식당에 딱 밥 먹으러 갔다가 음식이 좀 늦게 나온다거나, 예를 들면 식당에서 작은 실수가 있었다. 그러면 갑자기 사악한 본 모습이 탁 보입니다. 갑자기 흥분을 팍 해요. 그냥 컴플레인 같은 거 제기할 수 있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저기 죄송한데 이거 너무 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왜 이렇게 너무 늦게 나오지 않나요? 좀 음식 좀 빨리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 갑자기 표정부터가 싹 바뀌어요. 그러다는 말투도 딱 변합니다. 되게 직설적이고 강압적으로 변해요. 악마같이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예. 처음에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만약에 나랑의 관계에서도 좀 친해졌어, 우리 사이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되게 편해지죠. 그러다 보면 언제 내 약점이 노출될지 몰라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돌변합니다. 약점이 노출되는 순간 바로 돌변해서 확 물어뜯으려고 해요. 무섭다니까. 이런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연관이 있어요. 연관이 있어. 이런 모든 주인공이 나야 되는 사람, 나여야 되는 사람이랑 비슷한 성향인 거야. 이런 연관된 사람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카드 보시면 판사 카드가 나왔죠. 이것도 연관됐어요. 다 이어집니다.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 굉장히 계산적이다. 자, 이 붉은 제복을 입은 사람이 들고 있는 게 지금 저울이죠, 저울. 이 저울처럼 좀 인간관계를 재고 따지고 굉장히 현실적인 것들을 고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시키는 것보다 머리로 인간관계를 좀 저울질하는 사람들. 좀 무섭죠. 보통 이런 사람들이 어떻냐면 왜 사람 관계를 좀 회사 가면 있는 거 있죠. 조직도 있죠. 조직도 그려져 있잖아요. 철저하게 갑, 을, 상, 하 이렇게 나누어서 틀을 짜버려요. 조직도처럼. 진짜로 뭐 사장, 부장, 과장, 대리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은 나보다 윗사람, 나랑 동급, 나보다 밑에, 내가 부려야 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저울질해서 착착착착 인간관계를 그냥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버려요. 틀을 만들어버리는 거야. 나에게 더 이상 이득이 되는 게 없다 싶으면 바로 탁 잘라냅니다. 그런 사람들. 그리고 확 잡아먹습니다. 바로 물어 뜯어버리는 그런 아주 그냥 악마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유형의 사람과 같이 지낸다는 건 거의 적과의 동침 수준이에요. 언제 적이 될지 모르는 사람을 내 옆에 두는 상황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이런 사람이 존재한다. 또는 앞으로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된다면 특히나 우리 4번님은 멀리 하셔야 됩니다. 4번님이랑 아주 상극이에요. 4번님의 인생이 윤택해지려면 이런 사람들,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 나 되는 사람, 그리고 악마 같은 아주 그냥 인간관계를 아주 그냥 칼같이 아주 그냥 현실 감각으로만, 머리로만, 마음은 이만큼도 없고 머리로만 진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우리 4번님은 특히나 멀리 하셔야 돼요. 아셨죠? 오늘은 좀 약간 사랑 얘기나 좀 이렇게 좀 두근거리고 이런 설레는 얘기가 아니라 좀 강력하게 얘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좀 흥분을 하고 목이 타는데 내가 물을 안 갖고 와가지고 지금 목이 엄청 마르네요. 네. 여튼 내가 이렇게 목이 마를 정도로 열심히 설명을 드렸잖아요. 우리 1번부터 4번까지 다 고르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설명하다 보니까 다 나쁜 놈들이네.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3번도 그렇고 4번도 그렇고 다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 두면 안 돼요. 아셨죠?
제가 볼 때는 다 하나씩 보는 걸 좀 추천해 드립니다. 다 그냥 여러 가지 다 이 네 가지 카드 다 보시고 다 좀 쳐낼 사람 다 쳐내야 돼요. 탁탁탁탁 잘라내야지 내 인생이 새로워지고 윤택해집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제 벌써 11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1월 날씨도 너무 추워졌죠. 얼음도 얼었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외투 꼭 걸치고 다니면서 건강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올 거고요. 여기 보시면 내 손 어디 있어? 손 여기네. 여기 보시면 제 얼굴 나오는데 그거 누르면 구독 버튼이에요. 혹시나 구독 안 하신 분 계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전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이웃집 김타로였습니다. 갈게요.